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자존심 상하는 사건을 겪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따끈따끈한 새댁이에요. 물론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만난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일 전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는 돌려줄 건 돌려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곱씹을수록 열받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다름 아닌 남편의 2살 연상 누나, 즉 시누이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알고 지낸 지는 8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연인이 된 건 아니고 친구의 지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다 저희 둘의 연결고리인 친구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조금씩 연락을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딱히 특출나게 자랑할 만한 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사람이에요. 적당히 괜찮은 직장과 성격도 저랑 그런대로 잘 맞고요. 거기다 자기네 가족들이라고 무턱대로 편드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제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편이죠. 아무튼 오늘 주인공은 신우이니 저희 부부 이야기는 이쯤 할게요. 처음부터 저희 형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저한테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이쁜 옳게 하며 챙겨주길래 참 따뜻한 사람이다 싶었죠. 그리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을 해서 살림을 꾸려본 사람들이라면 전부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전에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살아보면 군데군데 비는 게 참 많잖아요. 자잘자잘한 것부터 큰 물품까지 끊임없이 사게 되더라고요. 더욱이 제가 원래 인테리어에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기보다 다이소나 가구 할인 매장 같은 데를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사곤 했죠. 물론 대부분의 물건들은 인터넷으로 샀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시가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보다 5년이나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애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감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가 20평대 초반이라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오래돼서 내부 구조도 답답하고요.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여러 아이디어로 꾸며놓으니 처음 이사 올 때에 비하면 훨씬 쾌적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시부모님이야 인테리어가 어떻든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시누이는 연신 돌아다니면서 저건 어디서 샀냐, 정말 잘 꾸며놨다며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꾸미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선천적으로 게을러서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럼 간단한 팁 정도는 알려드리겠다 했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심해부가 불쑥 끼어들더니 장난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시누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정리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요. 화분이며 소소한 가전제품까지 사기는 주구장창 사는데 정작 몇 번 쓰고 구석에 모아만 두는데 아주 집이 복잡해서 죽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악의 없이 농담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딱히 분위기가 이상해지지는 않았지만 시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누이가 하나둘씩 자기가 안 쓰는 건데 너무 아까운 물건이라면서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게요. 예쁜 화병도 있고 소이 캔들부터 미니 조명까지 대부분 인테리어에 관련된 소품들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소품들이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씩 사다 보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제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진짜 가지고 싶은 건 당근마켓 같은 데서 중고로 사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가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가져다 주니 고마울 수밖에요. 자기는 놔둬봐야 집만 된다면서 저희 집을 다녀오고 보니 차라리 제가 가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자기 예쁜 것들이 많아서 감사히 받았어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 한 번씩 과일이나 김치를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시누이네를 챙겼죠.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게 그랬거든요. 하지만 처음엔 인테리어 관련 소품들만 주던 시누이가 점점 도를 넘는 겁니다. 사놓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옷이나 피부 트러블 난다고 안 쓴다는 화장품까지 굳이 안 줘도 되는 것들까지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맙긴 했지만 점점 부담이 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주시지 말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다 파는 게 낫겠다고요. 한 번은 에어프라이기나 침구 청소기까지 준다는데 그건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라고 제안을 한 건데 시누이는 자기도 한두 번 시도를 해봤다고 하면서
그런 데서 물건 파는 게 싫답니다. 가격 흥정하는 것도 짜증나고 혹시라도 거래 잘못하다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차피 팔아봐야 얼마 하지도 않으니 그냥 저보고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준다는데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긴 받았죠. 대신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파시라고 이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있으니 안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이는 그 후로도 툭하면 이것저것 가져다 주더라고요. 물론 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뭘 그렇게 줄줄이 가져다 주는지 이제는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짜증이 슬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 당신이 직접 말 좀 하라고요. 아무리 호의로 준다고는 하나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전해달라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누나랑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다고요. 누나 딴에는 당신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뭐라도 자꾸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그랬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한 건가 싶더라고요. 막말로 못 쓰는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직 한참 쓸만한 건데 괜히 내가 오바하는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과할 문제까지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형님 마음 몰라줘서 죄송하다고 대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받겠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 한동안 신우이가 뭘 가져다 주는 일은 뜸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게 시작된 건 어찌 보면 제가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시가에서 다 함께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마침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만간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고 노력해 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 다 하고 애 가지려면 한 세월이 걸려도 힘들 것 같아 조금 일찍 가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신우이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원래 애 낳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다며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젖병 소독기는 필수고 유모차도 지금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집에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준다고 하길래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임신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아이를 가지려 한다 정도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육아용품 같은 건 임신하고 난 뒤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 생각했죠. 남편이랑 하나하나 고르고 준비하는 것도 또 다른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시누이가 또 이것저것 아이 옷이며 각종 용품들을 주는 겁니다. 물론 꽤 낡은 것들도 많았지만 그중에는 나름 깨끗한 옷이며 신발부터 장난감까지 있긴 했어요.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쓸만한 것들 말이죠. 거기다 분유제조기는 평생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하지만 호의도 어느 정도야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박스씩 가져다 주는데 물건들 품질도 점점 떨어지는 게 나중에는 다 떨어진 신발이나 팔다리가 없는 인형들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집안에 놔둘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차라리 중고로 팔아서 살림에 보태거나 정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는 또다시 그냥 저보고 쓰라고 중고 거래는 자기 체질이 아니더라며 차라리 조카가 쓰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 걱정을 그리 해줄 줄이야. 어쨌든 집에 놔둘 데도 없고 아직 애소식도 없는데 그만 주셔도 된다 하고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더 이상 귀찮게 하지는 않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뒤 신우이의 생일날에 터져버렸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시부모님 생신은 한 번씩 지나갔는데 시누이 생일은 처음 맞는 거였거든요. 시부모님 생신도 거창하게 따로 하는 건 없었고 그저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으며 축하해 드리는 게 전부라. 시누이 생일 역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선물로는 각각 50만 원씩 현금으로 드렸으니 남편은 누나한테 20이나 30선에서 해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안에 잔뜩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정이나 결과야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옳게 챙겨준 건 사실이잖아요. 찜찜한 건 찜찜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이번 기회에 보답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50만 원 추가해 봉투에 80만 원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저희가 축하 인사를 하며 봉투를 주자 신우이는 뭘 이런 걸 주냐고 말은 했지만 정말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일 축하드린다고 그동안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많이 하셔서 고마운 마음에 조금 더 담았다고요. 신우이는 어차피 안 쓰는 거 남주느니 나눠 쓰자고 준 거지. 이렇게 돈을 바란 건 아니라고 사람 민망하게 이렇게 챙긴 거냐 하면서 아무튼 고맙게 받겠다고 웃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이한테 고마운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보다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게 더 컸거든요. 물론 받은 거 중에 못 쓰겠어서 버린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나머지 물건들만 해도 중고 가격으로 2~30만 원은 좋게 될 만큼 많았던 터라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갖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언젠간 반드시 보답을 하라며 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 만족을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분위기 좋게 음식도 먹고 서로 덕담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주인공인 신우이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어디가 불편하냐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할 뿐 누가 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죠.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작은 방으로 저를 끌고 간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영문 모를 소리에 제가 무슨 일이냐 되물었고 신우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을 겁니다. 신우가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제가 들인 돈이 턱없이 적어서래요. 고작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자기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80만 원을 넣었냐고 아주 저를 공짜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그냥 쓰라고 준 물건들이 전부 돈을 바라고 준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하지만 사람이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냐며 중고로 팔면 못해도 150만 원은 넘을 거라네요. 원가까지 따져가며 저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는데 빡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막말로 제가 달라거나 원해서 받은 거면 저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달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주고 싶어 주는 거라고 우리 이쁜 올케라면 잘 쓸 것 같다면서 줘놓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라니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쓰던 거 줬으면서 원가는 뭐하러 따지냐고요. 근데 그때 신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따로 리스트를 적어놨답니다. 그것도 당근마켓에 들어가 검색해서 중고 가격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준 물건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무슨 사이코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앞에선 웃으면서 싫다는데도 쓰라고 물건들 줘놓고 뒤에서는 그걸 전부 기록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중고 가격까지 찾아서 말이에요. 신우이의 논리는 이랬어요. 자기가 준 물건들을 중고시장에다 팔아도 생일날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을 거라며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팔거나 사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고다 보니 무조건 직거래를 해야 하고 거기다 물건과 흥정의 물건 상태도 직접 확인해야 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지만 어쩔 때는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고 막상 나가보면 까가달라고 떼쓰면서 진상을 부리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하나 거래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는 뭐 불편하다느니 이상한 사람 만날까 무섭다느니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안 하려는 중고 거래를 저보고는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많은 물건들을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의 논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고마운 마음에 돈을 더 주고도 이런 말을 듣다 보니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앞으로 거리 두면서 살자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정신 나간 신우이가 저한테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계산으로는 70만 원이 덜 왔다고 하면서 계좌번호 부를 테니 그쪽으로 보내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건 중고로 팔든 아니면 알아서 쓰든 마음대로 하라길래 제가 미쳤다고 돈을 주냐 그랬어요. 그리고 열받아서 큰 소리로 그랬죠. 내가 언제 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던지 중고로 팔던지 하라 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억지로 안겨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걸 핑계로 돈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 했습니다. 끝까지 신우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순간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보자마자 저 역시 뚜껑이 열리대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준 봉투를 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원래 주려고 했던 30만 원은 빼고 정확하게 물건값으로 추가한 50만 원만 빼고 다시 신우한테 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신우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물건들 전부 다 돌려줄 거라고요. 이미 써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대부분 집에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스에 제가 전부 잘 보관 중이었거든요. 물론 너무 낡아서 버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야 어차피 중고로 팔 수도 없으니 내가 대신 버려준 거라 생각하라고 했죠. 저랑 신우이가 다투는 소리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다 더 화가 나서는 누나가 너무한 거라고 애초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냐며 따졌어요. 내가 누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냐고. 그렇게 안 줘도 된다고 노래를 불러도 꾸역꾸역 들이밀더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냐 물어보더라고요. 와이프 보기에 민망해 죽겠다는 남편은 봉투 안에 50만 원 더 넣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이번 일은 자기가 그냥 못 넘어가겠다네요. 그리곤 제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전후 사정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 역시 몹시 놀라는 눈치셨어요. 저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더니 이내 신우이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신우이가 준 물건들 전부 꺼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그날 저녁에 전부 다 도로 돌려주고 오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신우이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데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을 만큼 지저분했답니다. 아마도 자기가 감당 안 되니까 선심 쓰는 척하며 우리한테 준 게 확실하다며 혼자 계속 씩씩거렸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후회를 하지요, 안 그런가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따로 전화를 하셔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 시매부 역시 미안하다 하더군요. 딱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안 본다 해도 제가 아쉬울 건 없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인연을 끊을 일은 없겠지만 다시 왕래하며 지낸다 해도 시가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맞지 싶네요.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그런 거리 말이에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만 해도 나름의 성과가 아닌가 싶네요. 두서없이 있는 대로 적어봤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